안녕하세요.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목수의 진로, 그중에서 한옥목수의 근로조건과 한옥목수가 되는 법, 전망,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한옥목수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옛날 한 50년 전, 60년 전, 혹은 40년 전 얘기예요. 옛날에는 집을 짓는 주택 목수가 거의 대부분 한옥목수였기 때문에 따로 한옥학교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냥 목수, 도편수나 혹은 목수한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옛날 고택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옛날 고택들을 뭐 슬레이트 지붕이 덮여 있는 집들을 보면 목구조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한식 목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아요. 장부를 파서 전개하게 껴맞춤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동네 목수한테 들어가서 배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옛날처럼 그렇게 목수를 한옥 목수 찾기는 힘들고요. 사실상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죠. 지금은 이제 한옥학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옥학교를 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옥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옛날처럼 물론 한옥목수를 직접 찾아가서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인터넷으로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한옥목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공이나 목수 카페, 목수 밴드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약간 구인 글을 한 번씩 올려요. 사람 구한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아서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학교를 들어가서 배우는 방법을 추천해요. 만약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일을 배우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적절한 근로 환경인지 시세에는 맞는 임금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게 아니라 도편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배우신다면 한옥학교를 굳이 나오지 않고 그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허드렛 일을 처음에 정말 많이 하겠죠. 그럼 그 편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통계부터 먼저 보실게요. 이건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도편수는 한 35만원, 그리고 한식목공이라 써있는 게 이게 보통 기능공인건비인데요. 25만원, 한식목공 조공이 19만원이라 써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공인된 혹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한옥을 지을 때 이 사람들 임금을 뭐 나라에 조사하거나 혹은 제시돼서 그걸 바탕으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낸 건데, 이 평균치만큼 여러분이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만큼 받지도 않아요. 왜냐? 건설업계에서는 똥떼기란 풍토가 있습니다. 똥떼기가 무엇이냐? 소위 오야지, 반장,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회사에는 이 사람의 인건비를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올려놨는데, 실제 인부가 팀장으로부터 받는 돈은 15만 원, 1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 10만 원, 15만 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팀장이나 반장이 중간에서 자기가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으로 가면, 근로 기준법으로 가면 임금 체불이고요. 회사 쪽에서 이걸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횡령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아주 광범위하게 아직도 안 없어지는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다시 한옥목수 돌아가면 이 한옥목수 똥떼기가 정말 다른 목공에 비해 엄청나게 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옥목수 인건비가 다른 목공에 비해 좀 비싸요. 같은 대한건설협회 인건비, 형틀목공 인건비 한 20만 원 정도로 집계되는데, 한식목공 그것보다 족 5만 원, 한 6만 원, 도편수 같은 게 15만 원이 더 비싸죠. 실제 한옥목수 기능공이랑 조공이 이만큼 받지를 못해요. 저는 경량목 구조를 전공을 해서, 전공이라기보다는 제 주업이었죠. 만 3년 이상을 일을 하고 경량목 구조를 하는 동안 한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너오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옥에 대해 혹은 목 구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교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제가 또 물어봐요. 언제는 제가 아버지 친구분이 한옥 제시를 짓는데 견적을 물어보셔서 제가 또 따로 전화로 해서 제실 견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20평짜리 제실이었는데 총 건설비는 최소 2천만 원부터 1억 정도 했거든요. 이것도 전체 마감 공정이 아니라 한옥 목골조 뼈대만 얘기한 거예요. 또 기와랑 뭐 이것저것 하면 더 비싸지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실제 기능공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 한옥 도편수 출신 목조주택 목수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이것저것 재단이랑 제작까지 기본적인 공정 다 할 줄 아시는 분이 일당 14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16년 기준. 대한건설협회에 있는 통계 2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능공 인건비에 14만 원이면 벌써 차액이 11만 원이 나와요. 그럼 처음 일 시작하면 얼마냐? 보통 한옥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처음 기준 인건비로 나와 있는 건 9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한옥학교 졸업하고 한옥 목수 팀으로 들어갈 때 이 금액을 진짜로 받을 수 있냐? 그건 진짜 복불복이에요. 어떤 도편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혹은 못 받거나 혹은 적게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받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일일이 평균치를 낼 수 없지만 보통 한옥 목수 처음 시작한다 그럼 조공으로 시작했다 아니면 초보자로 시작한다 처음 받는 인건비는 거의 8만원에서 11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고 재수가 없으면 아예 돈을 못 받고 열정페이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한옥목수 기능공도 마찬가지예요. 도편수가 돼서 자기가 자기 현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인건비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4만원, 16만원 사이 예, 채 20만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혹은 뭐 일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뭐 평균 월 소득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아마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서 보는 뭐 가구 공방 그런 직원들만큼 그만큼 벌거나 혹은 그만큼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한옥목수의 인건비는 도편수 외에 다른 기능공 혹은 보조공, 초보자는 거의 돈을 못 만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똥떼기 등의 풍토가 심각하게 만연해 있고 또 한옥 자체가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요. 그러면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일단은 정해진 근로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대부분 8시간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눈으로 본 걸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뭐 아니신 분도 있고 딱 8시간만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건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한옥을 하시던 분 혹은 정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고 밥을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참 시간이 없이 점심에도 밥 먹고 바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 6시나 7시쯤에 끝납니다. 제가 봤던 한옥 목수들은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실제 하루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냐? 거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10시간, 12시간으로 보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그거 말 안 되는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저도 솔직히 한옥 목수분들한테 이걸 보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뻥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 힘들다고 그냥 예, 그냥 과장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옆에서 한옥 목공 현장에 한식 그 기둥과 보호 위에다가 양식 석가리를 거는 작업을 하러 갔었다가 한옥 목수들 일하는 걸 옆에서 같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아 진짜 안 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저희가 밥 먹고 잠깐 낮잠을 자거나 혹은 숨을 돌릴 때도 일을 하고 있고 중간 오전 오후 티타임이라고 참 시간을 가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일하더라고요. 아침에서 저희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고 퇴근 준비하느라고 이런 연장을 걷고 뭐 하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말로만 듣기 전까진 몰랐는데 진짜 보니까 와 너무 예 정말 열악하게 너무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럼 근무지는 보통 어디냐? 여러분 한옥목수는 정해진 근무지가 없습니다. 아예 전통문화 단지라서 그곳에서 계속 한옥을 짓는 곳이면 모르겠어요. 전주 같은 곳 혹은 지금 현재 은평구 한옥마을 같은 곳 계속 한옥을 짓는 한옥구역 단지에서는 계속 그 지역에 계속 한옥을 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일이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한옥은 사찰이나 종교건축물 혹은 간용건축물이 많으니까 보통 산소 혹은 지방 진짜 인적 없는 곳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짓는 한옥 목수들도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적이 드물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시골 깡촌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통 모텔에서 숙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절간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5일로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에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가진 않고 불규칙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살이가 많고요. 지방살이를 하면서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스님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떠돌이 생활을 좀 오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랑 가족이랑 진짜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오랫동안 화목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직업이요. 왜? 내 몸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내 몸이 내 원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옥목수는 일단 한옥학교를 들어가거나 혹은 도제식으로 배울 수 있다가 첫 번째. 급여는 어떻게 되냐? 조편수 외에 초보자나 기능공은 급여를 거의 못 받고 생계 수준 혹은 결혼을 할 만큼의 충분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열정페이다. 세 번째,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길다. 하루에 8시간, 아니 10시간, 12시간이다. 네 번째,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아 지방 출장, 숙식이 많고 그것도 인적이 드물어서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렵다. 저는 그래서 한옥목수를 본인이 이미 자산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취미나 재미, 여가를 위해서 배우시는 게 아니라면은 직업으로서는 추천 안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위험하니까요. 거기에 더해 본인이 도편수로서 성장을 하려면은요, 인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으로 윗자리까지 오르기가 너무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한옥에 종사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이런 한옥 목수의 현실을 좀 알고 여러 다른 사람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또 한옥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아두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핑크빛 미래만 보고 시작을 하셨다가 좌절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상 이와 같은 정보가 다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목수 윤선호였습니다.